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런 어떤 경고를 안 넣어도 될 정도로 설명 내용이 좀 평이한 수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특별히 설명할 것도 거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다른 데에서 설명하는 거랑 뭐 이렇게 큰 차이를 갖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투부정사에 이어서 동명사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거고, 비교 설명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자, 영포자를 위한 자력 갱생 서비스 투부정사와 제런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제런드가 이제 동명사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는 같은 문법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장 속에서 위치가 같아요. 여러분 영어는 이런 순서대로 쓰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어떤 단어가 자리 잡고 있느냐 그거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 위치가 같으면 이거는 같은 말하기 방법이에요. 말하는 방법은 같은데 이게 두 가지로 갈라졌다. 뭐 때문에 갈라졌나요? 전치사 뒤에서는 투부정사를 쓸 수 없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태어난 게 동명사예요. 그래서 위치 같고 같은 최소 비슷한 해석이 가능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동명사는 뭐 투부정사처럼 형용사적 용법이나 부사적 용법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근데 말하는 게 느낌이 조금 틀리다. 요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쓰다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한 템포 끊어주는 느낌이에요. 말 자체가.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논리적인 뜻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언어는 원래 소리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스터디를 가지고 또 한 번 설명을 드리면 to study 이렇게 하면 한 번 끊어요. 동작이, 느낌이. 하지만 study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느낌은 없죠. 이런 차이 때문에 단어가 갖는 뉘앙스 자체가 틀려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어에서 잉 사운드가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이 듣기에 굉장히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이렇게 딱 끊어서 정말 말 그대로 딱 끊어서 발음해주면 얼마나 편할 것 같은데 얘네들이 왜 이걸 이렇게 써서 한국 사람이 힘들게 만드느냐가 아니고 여러분들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말 발음을 딱딱 끊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를 제가 읽는다고 칠게요. 자, 평서문 읽는 대로 하면은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있죠. 근데 정말 다 끊어서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to는 하나 정도 끊어주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ing는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얘를 더 많이 쓰겠죠. 말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느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에 거랑 겹쳐서 말씀을 드리면 같은 위치에 놓을 수 있고 비슷한 자리에 놓을 수는 있지만 느낌이 틀려지기 때문에 사용하는 위치에 미묘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 이거 지울게요. 제 얼굴 화면 그냥. 그래서 to 부정사만 쓰는 표현은 약간 한 템포 끊는 느낌 플러스 어떤 느낌을 가져가냐면 약간 미래적인 느낌을 가져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앞으로 할 일은 to 부정사를 쓰게 돼요.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의도, 시도, 소망, 기대 거의 기본적으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to 부정사를 써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희망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를 가져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to 부정사가 갖는 어떤 언어적인 논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소리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기타로 나와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약간 미래적인 느낌 혹은 한 템포 끊어주는 느낌의 말들이 그냥 다 이걸 쓰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건 반대로 동명사만 쓰는 경우는 평서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서문 혹은 과거에 했던 거, 뭐 때에 따라서는 투부정사가 말하는 그런 약간 끊어주는 느낌과는 어울리지 않는 게 전부 다 그냥 동명사를 써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명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서문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현재적인 상황, 거기에 과거적인 상황, 그리고 투부정사가 담지 못하는 약간 다른, 보통 이제 나쁜 걸 뭐 ing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설명하기 따라서 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정리해드리는 어휘는 외워놓고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많이 쓰면서 그냥 그 느낌적으로 뉘앙스적으로 가져가셔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봐요. 그 시험이나 뭐 다른 거를 앞에 두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외워놓고 시작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자, 동명사만 쓰는 표현 그리고 투부정사만 쓰는 표현 이렇게 있다. 이거를 저는 그 어떤 암기하는 방법이나 무슨 이해하는 방법이나 이걸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른 데서 하는 거랑 뭐 저도 큰 진배 없는 설명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꼭 첨언을 드리자면 말이 갖는 뉘앙스를 느끼시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내가 그게 안 되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데 그 조금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제가 이전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문법, 어법 이런 거는요 그죠? 그거 배웠다고 해서 영어를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언어를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어떤 지도 같은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에 대한 지도 같은 거고 실제로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목표점을 갈 때 그 지도 들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법을 공부한다는 건 그 지도를 좀 그리는 작업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내가 원하는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내 몸이 그죠? 내가 걸어서 그 지도 보고 원하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뭐 이런 거 이런 거 뭐 외울 필요 없고 뭐 요런 방법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문제는 다 풀리고 뭐 할 수 있다. 저 그런 얘기는 그냥 안 할 생각이에요. 저는 이 채널을 하면서.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의 처음 할 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다른 데하고 다른 설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휘는 이 정도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티스토리에서 로이엔탈 잉글리시라고 치시면 여기 있는 어휘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화면 가지고 나는 좀 이 어휘 좀 정리하고 싶은데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화면 다시 잡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거기에도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투부정사하고 ing 구분을 하는 거는 차라리 편해요. 에? 차라리 편해요. 그냥 그걸로 그냥 고정시켜 주면 그거는 솔직히 더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외우면 되잖아요. 근데 둘 다 되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써도 전혀 상관없는 애들. 얘네들은 외울 필요가 없죠. 더 고맙죠. 그냥 나오는 대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외우던지 아니면 아무 신경 안 쓰든지 이거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중요도 있게 설명을 드리고 싶진 않은데 정말 중요한 거는 둘 다 쓸 수는 있는데 뜻이 달라지는 경우예요. 왜 화면이 안 넘어갈까요? 뜻이 달라지는 경우에요. 이거 뭐냐면 remember 그 다음에 forget 이거는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stop 그 다음에 try 요런 애들은 굉장히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일단 remember하고 forget은요 같이 할게요. ing를 쓰면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다 혹은 과거에 했던 일을 까먹었다 이 뜻이 됩니다. 근데 remember하고 forget 뒤에 to 부정사를 쓰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기억하다 그러면 앞으로 했어야 되는 뭔가 했어야 되는 일을 까먹다 이런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우선적으로 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탑은 저기 앞에 제가 앞에 보여드린 화면에는 뭐 ing만 쓴다라고 되어 있고 몇 가지 문법책에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ng는 그러니까 스탑은 뭘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여기도 여기 스탑이 동명사만 쓰는 표현에 스탑을 그죠? 스탑을 이렇게 딱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 스탑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to 써도 되고 ing 써도 돼요. 단지 뜻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통 문법책이 꼭 스탑을 여기다가 동명사만 쓰는 거라 꼭 소개를 하더라고요. 다른 책도 그래요. 근데 둘 다 돼요. 스탑은 해드릴게요. ing를 쓰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라는 뜻의 타동사가 됩니다. 이게 타동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스탑에다가 to 부정사를 쓰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요건 자동사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I stop 해놓고 지금 smoking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는 담배 끊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퀴시고 완전히 끊은 건 퀴시고 나는 담배를 태우던 어떤 행동을 멈추다예요. 문장 구조로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맞아요? 나는 어떤 동작을 한 거예요? 요걸 멈추는 동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삼형식의 문장이 됩니다. 이게 동사고 요게 목적어의 형태예요. 근데 I stop 가능하죠. 나는 멈췄다라고 말을 끝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멈춘 이유가 뭐냐면 담배 한 대 태우려고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뭐예요? 이건 목적어가 아니고 뭘로 보는 게 맞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문법적으로 얘기하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담배 한 대 태우기 위해서 앞에 하고 있던 어떤 동작을 멈췄다라는 뜻이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의미를 다르게 볼 줄 아셔야 돼요. 같은 스탑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스탑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try는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try는 뭔가 시도를 하는 건데 ing를 쓰면 그냥 이런 걸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하자면 시험 삼아 해보다 라는 뜻이 되고요. try에다가 to 부정사를 쓰면 정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죠? 위해서 노력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거는 혹시라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요 부분은 필기 같은 거 어디다가 메모하셔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요. 한 번 더 remember하고 forget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한국말로 잘 생각을 해주세요. 나 문 잠그는 걸 깜빡했어. 요거 어떻게 할까요? I forget의 과거 forgot을 쓸게요. forgot 해놓고 to lock the door가 맞을까요? 아니면 I forgot 과거기 때문에 locking the door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아요. 자, 한국말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저는 제 문을 잠갔습니까? 안 잠갔습니까? 야, 문 잠그는 거 깜빡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내용상 뭐예요? 문 잠그는 거를 지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내가 까먹은 이 동작은 과거형이 맞지만, 지금 내용 뭐예요? 문을 잠궜다라는 사실을 까먹었습니까? 잠궜어야 될 일을 까먹은 겁니까? 이게 맞죠. 그래서 시제상 과거는 얘가 이 동사의 시제를 프레젠트나 패스트로 해준다. 현재나 과거로 해주는 게 맞고 요거는 내용 보고 가는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야 될 일이었던 거죠. 이거 여전히 이 뒤로는 이 형태를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remember 간단하게 쓸게요. remember, forget, stop, try 그리고 recall도 회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ing를 써가지고 과거에 했던 일을 회상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설명도 있고 근데 재밌는 게 recall에도 to 쓸 때 있어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다시 떠올리다 뭐 요런 뜻으로 쓰여요. 근데 요거는 제가 세모를 두는 게 문법적으로 이거 인정해준 표현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이제 뭐 거의 한 10개 넘는 강의를 올려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문법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문형을 다 표현해 주진 않아요.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고 요거까지는 뭐 거의 대부분 그죠? 다 다른 데서도 들었을 만한 이야기고 사실 동명사하고 현재 분사로 구분하는 게 맨날 중학교 때 나와요. 중학교 때 나오는데 보통 이런 거 있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명사에다가요. 명사에다가 바로 명사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어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통 복합 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앞에 있는 이 명사가 동명사인 경우 요렇게 연결을 하는 경우 요 두 가지 말고는 영어에서는 없어요. 만약에 명사하고 명사를 연결을 하고 싶은데 이 방법이나 이 방법 이런 형태가 아니고서는 다 중간에 전치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복합명사는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북스토어 같은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로. 토익으로 얘기하자면 어카운트 넘버, 폰 넘버 이런 거?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런 거? 자, 그럼 봐주세요. 요것도 하나의 명사죠. 요것도 하나의 명사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단어는 두 단어지만 의미상 지금 두 개를 가르치는 건가요? 한 개를 가르치는 건가요? 이건 서점이라는 하나의 단어죠. 복합명사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명사 두 개가 합쳐지긴 했는데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이게 하나의 명사하고 똑같아요. 그게 복합명사고 동명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워킹 스틱 같은 거. 워킹 스틱이 뭔가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뭘로 봐요? 요거를 동명사로 보고 요거를 명사로 봐서 명사 두 개. 이것도 어차피 문법적으로는 명사와 형태가 같은 거라고 봐서 이거가 가능하다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제 넘어가고 화면을 지운 다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보통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sleeping baby 이건 뭔가요? 자고 있는 아기죠. sleeping bag은요? sleeping bag은 뭔가요? 이거는 침낭이에요. 하나 더 해볼게요. 워킹 스틱은 제가 지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워킹 뭐라고요? 워킹 도그라고 할까요? 아, 이거는 말이 틀려지는구나. 이거는 산책시키다 그게 돼버리는구나. 아니, 요거 하나만 할게요, 그냥. 요거는 분사예요. 분사 뜻이 뭐라고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애라고요. 하지만 슬리핑 백은요. 자고 있는 침낭은 안 되죠. 얘는 뭐라고 봐요? 얘는 동명사로 보고 이건 그냥 명사. 그러면 동명사하고 현재 분사 어떻게 구분할 거야? 어차피 동사에다가 ing 붙이는 건 똑같은데. 자, 이럴 때는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분사는 원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형용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수식해주는 말의 명사 이런 식의 의미를 갖게 되고요. 얘는 복합명사랑 비슷한 뜻을 갖게 되죠. 그렇죠? 지팡이 한 단어예요. 제가 지팡이라고 그랬나요? 침낭이에요. 침낭. 침낭이라는 하나의 뜻을 갖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요 말을 한 번만 더 바꿔볼게요. for를 넣어보세요. baby for sleep. 안 되죠. 잠을 자기 위한 아기는 안 돼요. 하지만 back for sleeping. 잠을 자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어떤 back. 얘는 가능하죠. 이러면 동명사로 봅니다. 몇 가지 더 해볼까요? dancing girl. 이건 춤추고 있는 여자죠. 뒤집어서
call for dancing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춤을 추기 위해서 특별히 따로 고용된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러지 마세요.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예를 들면 dancing room이라고 하면요. 춤추기 위한 방은 가능하죠. room for dancing 이렇게는 가능하죠. 그럼 뭘로 보는 게 맞아요? 이건 분사로 보는 게 맞고 이건 동명사로 보는 게 맞아요. 제가 제런드 때문에 지라고 쓴 거거든요. 그래서 동명사하고 현재 분사로 구분하는 법은 일단 의미예요. 이거는 저희 문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의미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그죠? 용도를 나타내는 말로 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면 구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분하는 문제 이거를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진행형이죠. 진행형.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어떤 현재 진행형 혹은 과거 진행형 이런 거에 들어가는 ing는 뭘로 보는 게 맞습니까? 분사로 보는 게 맞죠. 요거는 제가 그냥 언급만 하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분사 시간에 분사를 설명하는 시간에 요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보통 이거를 왜 분사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이 카테고리 안에서 문제만 가끔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그저 가르쳐주지 않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면 문제를 내질 말든지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거 분사까지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거는 이제 동명사 들어가는 표현 중에 몇 가지 있는 거 필수 암기사항이 있어요. 필수 암기사항인데 예를 들면 뭐 많이 쓰셨을 거예요. spend 예, 이제 돈이나 시간이나 뭐 노력이나 이런 거 들어간 다음에 뒤에 ing를 쓰면 통으로 봐서 이런 거 하는데 이만큼의 돈, 시간, 노력을 사용하다. 요거 있고요. 또 이제 have difficulty, 뭐 hard time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ing 이렇게 쓰면 또 이런 동작, 이런 거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be busy 그 다음에 ing 해서 이런 거 하느라 바쁘다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번만 지울게요. 혹시라도 필기가 필요하시는 분들은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화면 한번 지우겠습니다.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in ing는 뭐뭐 함에 있어서,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이거 사실은 저는 전치사 때문에 이런 뜻이 된다라고 다 설명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는 외워놓고 시작을 하시는 것도 전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원래 언어는 저기 수학이나 과학하고 다르잖아요. 뭐에서 출발합니까? 문원리에서 출발해요. 문원리. 이거 왜냐하면 그냥 거기다가 이름 붙여서 그냥 그런 소리를 내고 그게 굳어지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언어예요. 그래서 뭐 뭔가 하여튼 수학이나 과학에 비해서 뭔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전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과학, 수학 뭐 이런 것도 뭐 나쁜 얘기 하지는 않을게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냥 굳이 뭔가 논리적인 이해로 다를 하려고 하진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외우면서 이해하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굴러가야 되는 거지. 무슨 문제 푸는 요령 뭐 이런 거 제가 그래서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몇 가지 정도 해주자고. 사실은 동명사 들어가는 관용 표현이라고 해갖고 고급서나 아니면 중급 정도의 고등문법 총정리 정도 되는 그런 어떤 문법책 보면 거의 대부분 동명사 들어가는 필수 표현이라고 해갖고 20개에서 30개 정도 정리를 해줘요. 근데 거기서 뭐 외워놓고 시작을 하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는 미리 암기하실 필요는 전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오면 그때그때 찾아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다 외워놔 봐야 자주 안 쓰게 되기 때문에 까먹어요. 그걸 미리 외울 필요는 전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진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한 2, 3학년 때 나오기 시작해갖고 그거 고3까지 계속 나와요. 얘네들은. 그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간단합니다.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는 방법.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playing. 뭔가를 하면은 좀 말이 이상하니까 그냥 스터디는 쓰기 싫은데. 스터디는 너무 많이 썼어. 나 별로 이거 좋아하지 않아. 뭘 쓸까요? 어떤 단어를 쓰는 게 맞을까요? 치킨이나 먹어볼까요? 치킨이나 eat chicken. 이거 어떻게 할래요? 간단해요. 치킨을 먹는 거 혹은 치킨을 먹는 그 어떤 명사형으로 만들면 이렇게 하겠죠. 이거 누가 먹는지를 나타내고 싶으면 내가 먹으면요. 여기 소유격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는 방법. 잠깐 정리하자면 to 부정사는 앞에 for를 껴준다. of를 쓸 때도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주는 게 맞고요. 동명사는 소유격으로 나타내준다. 그리고 보통 뭐 목적격으로 쓸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런 거야말로 문법에서 정리할 필요 없고 나왔을 때 이것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그건 나왔을 때 그때 배우셔도 늦지는 않다라고 봐요. 설명을 여기서 다 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보는 게 그냥 제 판단이고요. 잠깐 얘기하자면 영문법에 대한 정리가 다 끝나면 저도 독해 혹은 어떤 듣기 자료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설하는 것도 다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명사 들어가는 표현은 아까 했는데 왜 슬라이드가 또 나왔지?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런 어떤 경고를 안 넣어도 될 정도로 설명 내용이 좀 평이한 수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특별히 설명할 것도 거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다른 데에서 설명하는 거랑 뭐 이렇게 큰 차이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투부정사에 이어서 동명사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거고 비교 설명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자, 영포자를 위한 자력 갱생 서비스 투부정사와 제런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제런드가 이제 동명사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는 같은 문법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장 속에서 위치가 같아요. 여러분 영어는 이런 순서대로 쓰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어떤 단어가 자리 잡고 있느냐 그거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 위치가 같으면 이거는 같은 말하기 방법이에요. 말하는 방법은 같은데 이게 두 가지로 갈라졌다. 뭐 때문에 갈라졌나요? 전치사 뒤에서는 투부정사를 쓸 수 없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태어난 게 동명사예요. 그래서 위치 같고 같은 최소 비슷한 해석이 가능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동명사는 뭐 투부정사처럼 형용사적 용법이나 부사적 용법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근데 말하는 게 느낌이 조금 틀리다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느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에 거랑 겹쳐서 말씀을 드리면 같은 위치에 놓을 수 있고 비슷한 자리에 놓을 수는 있지만 느낌이 틀려지기 때문에 사용하는 위치에 미묘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 이거 지울게요. 제 얼굴 화면 그냥. 그래서 투 부정사만 쓰는 표현은 약간 한 템포 끊는 느낌 플러스 어떤 느낌을 가져가냐면 약간 미래적인 느낌을 가져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앞으로 할 일은 투 부정사를 쓰게 돼요.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의도, 시도, 소망, 기대 거의 기본적으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투부정사를 써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희망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를 가져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투부정사가 갖는 어떤 언어적인 논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소리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기타로 나와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약간 이례적인 느낌 혹은 한 템포 끊어주는 느낌의 말들이 그냥 다 이걸 쓰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건 반대로 동명사만 쓰는 경우는 평서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서문 혹은 과거에 했던 거, 뭐 때에 따라서는 투부정사가 말하는 그런 약간 끊어주는 느낌과는 어울리지 않는 게 전부 다 그냥 동명사를 써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명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서문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현재적인 상황, 거기에 과거적인 상황, 그리고 투부정사가 담지 못하는 약간 다른, 보통 이제 나쁜 걸 뭐 ing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설명하기 따라서 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정리해드리는 어휘는 외워놓고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많이 쓰면서 그냥 그 느낌적으로 뉘앙스적으로 가져가셔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봐요. 그 시험이나 뭐 다른 거를 앞에 두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외워놓고 시작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네. 자, 동명사만 쓰는 표현 그리고 투부정사만 쓰는 표현 이렇게 있다. 이거를 저는 그 어떤 암기하는 방법이나 무슨 이해하는 방법이나 이걸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른 데서 하는 거랑 뭐 저도 큰 진배 없는 설명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꼭 첨언을 드리자면 말이 갖는 뉘앙스를 느끼시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내가 그게 안 되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데 조금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제가 이전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문법, 어법 이런 거는요 그죠? 그거 배웠다고 해서 영어를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언어를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어떤 지도 같은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에 대한 지도 같은 거고 실제로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목표점을 갈 때 그 지도 들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법을 공부한다는 건 그 지도를 좀 그리는 작업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내가 원하는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내 몸이 그죠? 내가 걸어서 그 지도 보고 원하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뭐 이런 거 뭐 외울 필요 없고 뭐 요런 방법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문제는 다 풀리고 뭐 할 수 있다. 저 그런 얘기는 그냥 안 할 생각이에요. 저는 이 채널을 하면서.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다른 데하고 다른 설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휘는 이 정도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티스토리에서 로이엔탈 잉글리시라고 치시면 여기 있는 어휘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화면 가지고 나는 좀 이 어휘 좀 정리하고 싶은데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화면 다시 잡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거기에도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투부정사하고 ing 구분을 하는 거는 차라리 편해요. 에? 차라리 편해요. 그냥 그걸로 그냥 고정시켜 주면 그거는 솔직히 더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외우면 되잖아요. 근데 둘 다 되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써도 전혀 상관없는 애들. 자, 요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쓰다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한 템포 끊어주는 느낌이에요. 말 자체가.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논리적인 뜻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언어는 원래 소리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스터디를 가지고 또 한 번 설명을 드리면 to study 이렇게 하면 한 번 끊어요. 동작이, 느낌이. 하지만 study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느낌은 없죠. 이런 차이 때문에 단어가 갖는 뉘앙스 자체가 틀려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어에서
잉 사운드가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이 듣기에 굉장히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이렇게 딱 끊어서 정말 말 그대로 딱 끊어서 발음해주면 얼마나 편할 것 같은데 얘네들이 왜 이걸 이렇게 써서 한국 사람이 힘들게 만드느냐가 아니고 그 여러분들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말 발음을 딱딱 끊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를 제가 읽는다고 칠게요. 자, 평서문 읽는 대로 하면은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있죠. 근데 정말 다 끊어서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to는 하나 정도 끊어주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ing는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얘를 더 많이 쓰겠죠. 말하는 입장